지금부터는 완성차에서 한 단계 들어가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이런 쪽의 어떤 산업 상황하고 투자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이동 수단에서 스마트카로 이제 바뀌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또 새로운 의미 있는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올해는 이 전기차에서 스마트카로 넘어가는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이런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들이 많이 공유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에 대한 관점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스마트카, 자동차 산업은 3단계에 걸쳐 발전을 하게 될 텐데 1단계는 전기차이고 2단계는 자율주행, 3단계는 비로소 스마트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스마트카는 단순히 자동차가 아닌 향후에 스마트폰을 잇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IT 업체들이 자동차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은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하지 않고 스마트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즉 스마트카에는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모두 융합된 형태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기차 혹은 2차 전지, 전장 부품들이 중심으로 되는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을 하는 것이고 성장을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이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이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카의 구현을 위해서 세 가지 기술이 핵심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입니다. 올해는 전기차 성장에 이어서 이들 나머지 커넥티드카나 자율주행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발전의 원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동차 사실 부문 성장은 자율주행하고 이제 모빌리티 이 부분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올해 말하자면 그 부분의 성장세는 어떤 정도일까? 아까 전기차는 38%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약간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까? 자율주행의 단계가 있거든요. 네. 네, 쉽게 해서 자율주행은 0단계부터 5단계가 있는데, 네, 저희가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은 3단계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 3단계를 기준으로 그 이상 지금 침투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전체 자동차의 0.1% 정도에 불과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이마저도 테슬라 6만 대 정도의 지금 FSD 가 들어간 정도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차종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레벨 3 차종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투율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는 현대차 G90에서 탑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조금 지연된 상황이고요. BMW 7 시리즈에서도 레벨 3가 상용화가 됩니다. 저는 이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을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침투율이 1%를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성장의 초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가 침투율이 1%를 넘어갔던 시기가 2017년입니다. 네. 그때 되돌아가서 저희가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시작을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었던 거죠. 예. 근데 지금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이 침투율 1%를 넘어가는 시점은 저는 23년에서 24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레벨 3가 말씀이죠? 네, 레벨 3 정도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100만 대 정도, 네, 침투율 1% 의미는 1억 기준으로 100만 대 정도가 될 텐데요. 100만 대라면은 저희 100대 중에 한 대는 사람 없이 차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주변에 그런 차들을 보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침투율이 낮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게 개인적으로는 2030년이 되면 이 자율주행의 침투율, 레벨 3 이상의 침투율도 38%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2030년에 약 4천만 대의 차량에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이 탑재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게, 테슬라가 전 차종에 레벨 3를 탑재를 한다고 하면 2030년에 2천만 대 정도를 판매하는 목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기아 경우에도 전 차종에 레벨 3를 탑재하겠다 하고 있고, 벤츠, BMW도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38%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해서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아닌 레벨 3 정도의 ADAS가 탑재된 그 정도의 자율주행이라는 침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 차장님, 올해 자율주행 트렌드로 3가지를 들고 있더라고요. 상세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가 올해 자율주행 트렌드로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각각 분야에서 3가지인데요. 승용차는 레벨 3 단계에서 대량 양산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이렇게 되면은 각종 센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ADAS와 같은 칩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완전 자율주행은 어디에 적용이 될 것이냐라고 보면 상용차, 우리가 트럭, 버스
에는 그렇게 시장이 도입이 되는 시점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로보택시가 예. 올해부터는 상용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이제 판매 대수가 고성장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업체의 경우에는 내가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서비스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예. 한 가지씩 상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자율주행 레벨3 승용차가 양산이 되기 시작한다. 올해부터. 그럴 경우에 국내 수혜 분야는 어떤 쪽일까요?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운전자 없이 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인지를 해야 되고 판단을 해서 제어를 하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인간이 했던 거를 컴퓨터가 해야 되는 이슈인 거죠. 그러면 인지는 센서가 하는 역할이고요. 판단은 반도체가 하는 역할이고, 제어는 지금 이제 돌아가는 그런 물리적인 기계가 하게 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율주행이 성장을 한다고 하면 인지 단계에서 성장이 먼저 나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 센서를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센서가 있고요, 라이다 센서가 있고, 레이더 센서가 있습니다. 관련 핵심 종목들은 올라가겠지만은 사실 카메라 센서에 대해서는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해외 모비라이와 같은 업체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라이다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80%가 벨로다인, 루미나, 이노비즈 미국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만돈의 현대모비스와 같은 업체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들로부터 센서를 가져와서 모듈화를 해서 탑재를 하는 제품화를 하는 거죠. 네,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제품이 확대가 되면은 만도나 현대모비스도 실적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이 판단 단계에서는 결국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긴 AI 칩이 중요합니다. AI 칩은 글로벌 자율주행에서 엔비디아는 퀄컴과 같은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내에서 AI 칩을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은 기술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 다른 니치 마켓에서는 AI 칩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업체들이 수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이제 스마트카로 가게 되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부각이 될 텐데, 이런 업체들 중에는 최근 현대차 쪽에 현대오토웨버와 같은 업체들, 이런 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승용차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상용차, 트럭 이쪽, 버스 이쪽에서 이제 그 어떤 자율주행이 먼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국내 수혜주는 어떤 쪽으로 봐야 됩니까? 상용차 경우에는 먼저 완전 자율주행 정도 수준의 레벨 4단계가, 레벨 4가 올해부터 도입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5월 정도부터는 폭스바겐 산하의 스카니아라고 하는 트럭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4단계 완전 자율주행이 적용된 트럭을 판매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경우에도 올해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볼보 트럭도 그런 상황이죠. 글로벌 상용차 시장을 보면 약 400만 대 정도가 되는 시장입니다.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5%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이 전체 상용차 시장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자율주행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법제화가 되고 있는 흐름인데, 유럽의 경우에는 2024년부터 이 전체 상용차에 에이다스가 의무적으로 법제화해서 장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는 이 에이다스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고 하는 공급 계약 관련해서 이들 업체들이 좀 논의가 될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 상용차 시장에 전동화와 함께 핵심 키워드가 커넥티드 카입니다. 이 커넥티드 카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것보다는 차와 차의 통신 연결,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차의 통신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OTA라고 하죠. 이제 차량에 설치된 통신 모듈을 통해서 무선 통신 형식으로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형식인데, 테슬라의 FSD 같은 것처럼 그런 OTA 기술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차 말씀을 드리면 2분기부터는 미국에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6, 그리고 24년에 출시될 모든 모델부터는 OTA 서비스, 현대차 OTA 서비스 블루링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평생 무료 서비스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마케팅 승부수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OTA 관련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이런 바디 부분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현대오토웨버나 SL과 같은 업체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상용차 관련해서 AI 칩
대해 말씀드리면 승용차는 고사양의 AI 칩이 필요한 데 반해서 상용차는 지금까지는 AI 칩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고사양은 아니더라 저사양의 AI 칩을 활용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여기에는 국내 업체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 국내 업체지만은 뭐 아까 말씀 스카니아라든지 볼보와 같은 상용차에 AI 칩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인 로보택시에 대한 이제 기대들도 굉장히 큰데 현재 준비 상황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네,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는 로보택시 레벨 4 단계의 서비스가 상용화돼서 운행이 시작이 됐고요. 네. GM 크루즈 경우에는 작년 6월부터 샌프란시스코의 3분의 1 지역에 유료로 운행을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GM 실적 발표에서는 2023년에 약 1000대 정도, 26년에 10,000대, 2030년에는 100만 대 정도 늘려서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 자체는 가파를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현대차도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역별로 다른 회사를 두고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모셔널이라고 하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라스베가스에 실제로 리프트라고 하는 저희 공유 자동차 관련 업체와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향후 LA 등과 같은 4개, 5개 대도시에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향후 싱가포르, 사우디 등 전 세계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포투닷이라고 하는 업체를 통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레벨 4 이상의 로보택시, 로보셔틀, 로보 딜리버리 보면 작년 말에 보면 강남에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는 그런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예. 이런 뉴스는 포투닷이 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현대차는 지역별로 다른 업체를 통해서 로보택시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했네요.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리고 올해는 실제로 이 아이오닉 5를 통해서 모셔널에서 로보택시가 라스베가스, LA 두 곳에서 상업화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 현재 상황을 보면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보면 GM의 크루즈와 현대차의 모셔널 2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내에서 로보택시 시장이 성장한다고 하면 GM하고 현대차가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에서 현대차가 원래 그 산업을 이 상업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로보택시 관련된 객관적인 평가가 지금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한 승용차 레벨 3가 나오고 또 상용차는 거의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정도로 가 있고 또 무인 로보택시도 지금 현장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업체들이 말하자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직은 투자 단계로 봐야 됩니까? 알고 AI가 청산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수익화가 안 됐기 때문이고 지금 현대차 경우에도 여러 조인트 벤처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게 적자가 크고 GM의 경우에도 분기당 조 단위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들은 투자를 하고 있고 빠른 수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26년까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다만 시장은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살아남은 몇 개 업체들이 과점하는 시장으로 갈 것 같고요. 이들 업체들은 빠른 수익화,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익을 내는 업체들은 제한적인 상황이죠. 예. 자, 그러면 자동차를 이제 투자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돈을 막 벌고 있는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완성차 쪽을 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미래를 보고 자율주행과 모빌리티를 볼 수고 미리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특정하게 완성차나 부품주냐 아니면 신성장 산업이냐라고 구분짓기보다는 각각에 다 중요한 좀 전환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완성차 업체에서 현대차는 주가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기에 온 것 같고요. 네. 부품 업체의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먼저 현대차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 모빌리티 분야나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품 업체는 현대차 이외의 다른 브랜드 OEM으로부터의 공급이 확대되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중국이 부진하지만은 미국과 유럽이 좋은 상황인데 2분기 이후에는 중국이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점유율이 높은 중국의 판매 비중이 높은 폭스바겐이나 GM 이런 업체에 공급을 하는 한국의 부품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물론 이런 성장 업체들은 훨씬 더 고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업사이드는 훨씬 클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주가 변동성이 크고 기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평가를 한다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는 게 단점이지만은 뭐 지금부터라도 스터디를 많이 하신다고 하면 이런 성장 산업에서의 기회가 좀 많을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 같은 이런 이제 신산업 분야 관련주에서는 이게 앞으로 살아남을 것인지 중도 경쟁에서 탈락할 업체인지 말하자면 옥석을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그 약간 첨단 산업 관련 부품주들 이럴 때 선택할 때 약간 뭐 유념해야 될 투자의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저희가 2017년으로 돌아가서 그때 배터리 시장이 누가 봐도 뭐 성장하겠지만은 투자하기 막연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때 되돌아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면 지금과 같은 기업들은 투자하기 힘들었던 시기였을 겁니다. 그때 가장 핵심되는 기업이 뭐냐를 아는 게 중요한데 양극재 업체들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 모빌리티에서도 핵심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만 지금 현대차도 조인트 벤처라든지 이제 비상장 통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밖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상장된 기업 중에서도 현대차와 함께 이런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관련된 업체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즉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결국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전략과 기술 방향에 주목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로봇이나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다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관련된 주가 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영역인 거죠. 삼성전자가 지분으로 투자한다, 아니면 협력을 한다. 이런 업체들은 기술력으로 인정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올해는 현대차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티드가 혹은 에이다스 이런 쪽에 협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업체들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보면은 완성차나 뭐 부품주 구분할 것 없이 자동차주가 아주 느리게 움직여가지고 투자자들 마음고생이 좀 심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뭐 업황이나 실적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하는 게 자동차 투자 좋을까요? 자동차주가 그동안 느리게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는 전방 시장의 성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연간 한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하는 시장이 갇혀 있었고, 하지만 그 안에서 전기차의 점유율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는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투자가 더욱 이슈가 됐었던 이유인데, 올해부터는 이 전기차에서 스마트카 시장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확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관련된 밸류 체인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잠재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업을 찾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은 지금부터 열심히 스터디하면 충분히 좋은 기업들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서두에 현대차 주가가 17% 정도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하지만 작년 이후에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보면은 작년 말에 한 22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28만 원까지 상향되는 리포트들이 현대차 말씀이죠.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니까 좋았다라는 거죠. 2분기,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될수록 현대차 주가도 괜찮을 거고 부품주 쪽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측면으로 보고 있고요. 부품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적의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대차에 관련해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런 스마트카 관련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면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 핵심 아이디어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투자를 했을 때 핵심 산업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을 놓고 보면 자국의 공급망, 생산시설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모빌리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기차도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모빌리티에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는 구조인데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지금 투자를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올해를 놓고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두 가지 이슈가 부각이 될 텐데 턴어라운드 그리고 소비 회복에 대한 이슈입니다. 지금은 놓고 보면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금리라든지 경기 침체 때문에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차주를 어둡게 보고 있지만은 실제로 하반기로 갈수록 막상 소비는 크게 둔화되지 않고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지금 시점이 오히려 이런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 모빌리티 특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2차 전지에 그치지 않고 모빌리티 쪽, 꼭 모빌리티라고 하면 자동차 쪽에도 관심이 확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고요. 원체 싸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수출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산업은 더 이상 주가는 떨어질 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좋은 호재들이 반영됐을 때 얼마만큼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밸류체인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부품주나 소프트웨어 쪽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투자자들 관심이 높은 자동차 부문이 올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또 성공적인 투자 전략은 무엇일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를 막힘없이 소상히 설명해 주신 우리 손정우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